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호주 가서 분명히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한마디 내뱉은 게 I want to go to Brisbane. 해외에 나와서는 한국인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말라. 한국인들을 너무 많이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한국에서 생각했던 이 호주의 모습은 180도 달랐어요. 그렇게 농장에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게 다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집주인 만나기로 한 지 한 30분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없어. 그러다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미안하다면서 전화가 오는데 진짜 이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3인 1실을 썼었는데 싱글 매트리스 3개랑 캐리어 3개를 두니까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만큼 좁은 방이었어요. 뭐 그래도 어쩌겠나 싶어서 그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려고 하는데 카톡도 안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보니까 SOS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옵토스 쓰지? 옵토스 쓰면 마을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에서 마을까지 약 30분, 왕복하면 1시간 걸어서 그 정도 가야 되니까 깔끔하게 인터넷을 포기하고 그냥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을에서 유명한 한국인 컨트랙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김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김씨한테 가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너 주천불 찍을 수 있다. 제일 못 버는 애들이 주에 800불 벌고 보통은 1000불 이상씩 다 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즘 애들이 일 오래 한다고 해도 얼마 안 가고 그만둔다고 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달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얘기할 땐 전혀 못 들은 얘긴데 갑자기 소개비 100달러?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뭐 주에 1000달러나 번다니까 소개비 뭐 100달러 뭐 그러려니 하고 줬어요. 돈을 딱 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농장에 가려면 배차를 받아야 하는데 너 차 없지? 그러면서 네 없다고 하니까 출퇴근 픽업비를 하루에 또 15달러씩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출근날 새벽 5시 반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늘이 뭔가 우중충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뭐 농장을 도착해서 주위를 딱 둘러보는데 전부 다 한국인이고 그리고 감독관도 한국인이어서 한국인이 한국말로 농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과일 어떻게 따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무 몇 개를 이렇게 보더니 오늘 과일이 안 좋다면서 내일 다시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또 뭐지? 오늘 일 안 하면 반값 18달러, 픽업비 15달러, 식비 3달러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산이 싹 다 되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고 뭐 그래도 내일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농장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게 돼요. 이렇게 또 하루 반값 18달러가 나가고 이때는 돈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식빵 1달러짜리 한 개랑 잼 2달러짜리 사서 며칠을 버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화창한 하늘, 들려오는 새소리, 뭔가 오늘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으로 출근을 하고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귤 따는 걸 했었는데 귤을 따려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캥거루백이라고 캥거루 앞주머니 같이 생긴 그런 백이 있어요. 그걸 메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을 채워야 합니다. 한 통 채우는데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통 다 채우면 받는 돈이 40달러. 그래서 내가 느린 건가 해서 주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통도 못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느린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3달러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한 2개 정도를 다 채우니까 벌써 1시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힘이 더 들어서 도저히 빨리빨리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1시 반쯤 되니까 농장에서 이제 오늘 날이 많이 덥다고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번 80달러, 반값 18달러 빼고 픽업비 15달러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니까 손에 남는 건 거의 40달러 정도? 이게 또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픽업해주는 형이 자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바로 제가 김씨한테 물어봤죠. 저 이제 내일 누구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배차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너를 넣어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픽업해주는 형이 그만둔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쪽으로 배정을 했다는 거는 진짜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뭐 한 주에 1,000불 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농장에 오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집도 새 집이라서 살기 편할 거다 그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돈 벌 것만 생각하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을 다 한 거였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주를 더 고생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브리즈번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브리즈번에 가서 딱 처음 계획했던 6개월만 살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대신 한국인은 절대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했던 대로 외국인들만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오지잡을 구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영어도 못하는데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결국은 또 한인 사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짜 내가 세운 계획이 결국 이렇게 다 부서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부터 펜팔을 하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도 계속 만나려고 하고 서툰 영어지만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렇게 외우면서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5일은 계속 한국인들이랑 섞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영어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농장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한인이 없는 정말 100%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된 게 우프라는 건데 호주인이 운영하는 작은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5년 후에 지금 2019년에 제 모습을 만들어 둘지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트레인을 타고 3시간 김피라는 곳에 가는데요. 푸근해 보이는 인상의 할머니가 저를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30분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떠듬떠듬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천천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들판의 끝에 하얀 지붕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카라반이 이렇게 하나하나 놓여져 있었고요.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지방에는 방이 몇 개 없어서 너네들은 저기 카라반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저분하고 낡은 그런 카라반이었는데 뭔가 캠핑카에 대한 로망 때문인지 되게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짐을 풀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는 첫날이니까 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식사를 다 같이 하니까 이제 저녁 되어서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으로 다들 나가서 드럼통에 나무를 막아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타닥타닥거리는 소리랑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순간 진짜 몇 달간 알지도 못하는 이 타지에 와서 고생만 하고 항상 혼자서 외롭게만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니까 순간 뭔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와 진짜 이게 호주 생활이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영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밤 프랑스 여사친과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